예,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 상황을 심도 있게 짚어드리는 정치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주민 여당 반장부터 시작해보죠. 네, 제가 준비한 건 이재명의 조기 등판 득실입니다. 예, 이재명 전 지사 재보궐선거 출마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더군요. 네. 경기 분당 얘기도 있고 인천 계양 얘기도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네, 이재명 전 지사 측 복수의 의원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원래 지금은 좀 때가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오늘 통화에서는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면서 기류가 조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고민을 안 할 수 없다. 이건 자신의 의지보다는 주변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천을 개양하라.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 출마로 비게된 인천 개양을에 이전 지사를 공천하라라는 뜻인데 이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이런 지지자들의 글들이 거의 도배되다시피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게 불과 2달인데 너무 명분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전 그 지사 지지자들은 새 정부에서 이전 지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야인 신분에서 수사를 받는 것보다 이 불체포 특권이 있는 의원 신분인 게 방어가 쉽다는 거죠. 또 다른 배경에는 현재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도 있습니다. 민주당에 실망해서 이재명 전 지사 출마해라. 이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민주당이 원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원안 대신에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이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 조기 입성해서 영향력을 높인 뒤에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아 이 당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겁니다. 예.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그 경기 분당갑 이런 지역이야 이전 지사의 정치적 고향이지만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 이런 지역에는 좀 정치 도예도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좀 현실적인 이유가 큽니다. 지난 대선 때 득표율을 분당 갑과 계양 을 지역만 떼어내서 평균을 낸 수치입니다. 이 분당 갑에서는 42.7% 대 54.73%로 윤석열 후보에게 크게 뒤졌는데 반대로 계양 을에서는 52.01%로 10%포인트 가까이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그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이 좀 이제 쉬운 지역을 찾아가면 당장 비겁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고민을 하긴 할 텐데 어쨌든 이 전 지사가 출마를 하게 되면 지방선거 판세도 상당히 영향이 있겠죠. 예, 당내에서는 윤 당선인과 박빙 승부를 펼쳤고 또 20, 30대 여성이라는 팬덤까지 생긴 만큼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지지층이 결집한다면 야당 지지층도 결집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또 야당에서 방탄용 출마 또 비겁한 출마다라는 공세를 펼칠 경우에 중도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옵니다. 실제로 송영길 전 대표는 승리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참여해야 한다라고 한 반면에 김동연 전 부총리는 국민 여론에 맞게 결단하는 게 맞다라면서 조금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지지율 열세로 지지층 결집이 급선무인 송 전 대표와 또 박빙 승부에서 중도 표심이 중요한 김 전 부총리의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 사정도 복잡하군요.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김정우 반장이 준비한 설명서는 뭡니까? 네, 그 윤의 최대 관심사인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관심사는 지방선거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지방선거에 곧바로 관심 갖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최대 관심사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네, 지방선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절대적인 의석수 부족 상태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지방 권력까지 내어줄 경우에 시작부터 정부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고 2년 뒤 총선 때까지 거대 야당에 끌려다니는 그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경기도의 경우에는 김은혜 후보, 또 충남의 경우에는 김태흠 후보가 출마를 결심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윤심이 좀 작용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좀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 김은혜, 김태흠 후보가 처음 출마를 결심하는 과정에 윤 당선인의 설득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강원지사 후보 경선은 윤심이 있다면서 당초 황상무 전 앵커를 단수 공천하려고 했다가 김진태 후보와의 경선으로 바뀐 바 있죠. 예. 속사정을 들여다보니까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당수 공천을 밀어붙이려고 한 걸 오히려 윤 당선인이 경선으로 가는 게 승산이 높다는 쪽으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공천은 그렇고 지금 윤 당선인이 지방순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지방선거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군요. 네, 일단 명목은 당선 후 감사 인사 그리고 주민 목소리 청취 이런 겁니다. 이제 보시면 TK하고 호남 그리고 PK 인천 충청에 이어서 오늘 6번째로 경기를 찾았는데 예. 주로 대선 때 선거운동하면서 재방문을 약속했던 곳들이나 현안이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다 이 리모델링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이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지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김은혜 후보랑 4개 도시를 그 경기도에서 함께 돌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걸 두고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좀 민주당이 그런 지적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불과 1년 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재보선을 40여일 앞두고 신공항 논란이 뜨거웠던 부산 가덕도를 직접 방문해서 가슴이 뛴다고 말했던 걸 잊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야당에서도 선거 개입이란 비판이 나왔죠. 예.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자가 아니라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선인과 대통령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분명히 대통령은 이런 게 이제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는데 당선인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민주당에서는 지난 3월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에 당선인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는데 현재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해도 되고 윤석열 당선인은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은 또 다른 내로남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예, 만약 대선 결과가 반대로 나왔으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궁금하긴 하군요. 예, 오늘도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